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. 이 S바이오메딕스가 내일 투자 위험에 있어서 해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성이 어떻게 바뀔지 오늘 같이 알아보고, 오늘은 이 S바이오메딕스 이 파키스병 동물 실험의 부분에 있어서 이 결과가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이 뛰어난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그려본 이 시나리오와 리스크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S바이오메딕스가 투자 종목 지정이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지정일이 바로 내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투자 위험 종목에 있어서 이제 해제가 되지만 아직 투자 경고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이 5월 28일 예정이다라는 거,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39,650원이 종가인데 이 종가보다 60% 이상 상승하거나 아니면 15일 전날 100% 이상 그리고 최고가를 찍는 이런 부분이 다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하면 주가가 이 지속적으로 이 투자 딱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테드 기술력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배아주기 세포 및 이 iPS 세포로부터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이 신경전구 세포 분화 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데요. 현재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인해서 좀 주가가 미친 듯한 이런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테드 A9은 어떤 거냐? 바로 뇌 신경세포를 이 환자 뇌에다가 인식을 합니다. 어떻게? 바로 뇌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 안에다 도파민을 넣는 거예요. 현재 이 치료제를. 그래서 이 배아주기 세포를 통해 뇌 중간 이 A9이라는 보이는 곳에 직접 이식을 하는데 이 뇌 A9에 있는 이 도파민이 죽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도파민을 넣으면서 이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신경전구 세포 관련해서는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있고 또 연장률을 통해서 효과가 이제 좀 검증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마커 비율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마커 비율도 95% 이상의 이 배아주기 세포 속에서 이 A9 도파민 신경전구 세포 분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이 핵심 마커 부분 또한 동시에 발현이 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 비율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약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고 어느 정도 이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, 또 이제 웡숭이를 이제 6마리를 데리고 좀 상대로 실험을 해봤어요. 이 심도를 해봤는데 이 MPTP라는 이 마약을 투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 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이 몸을 떠는 이 파킨슨병 증증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테드 A9 세포 인식을 이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 약을 투여하고 6주에서 7주, 이때 보이시죠? 6주에서 7주 사이 이 중증도가 서서히 감소가 되면서 이 테드 A9이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이 중증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경쟁사와 좀 더 눈여겨봤을 때 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현재 수츠더 팔머 그리고 타카시 그룹과 현재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배아주기 세포로 만드는, 그래서 이 배아주기 세포 같은 경우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는 더 많은 세포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. 무려 6조의 세포나 생산이 가능하고, 이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100억, 38억 이 수치 또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현재 이 약 효과에 있어서 이 행동 개선 효과, 그러니까 즉 이 A9이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가 뇌에 있는 도파민이 죽어서 이제 이 행동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. 그 행동 부분에 있어서도 세포 이식에 의한 이 행동 효과가 2개월,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. 다른 약들은 뭐 4개월, 5개월 부분이 걸리는데 이 약 효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죠. 그래서 이렇게 더 빠른 시기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이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도 기대가 되고 이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.
이제 5월 중순이나 이제 5월 중순이라기보다는 이제 5월 하반기쯤 아니면 이제 6월 초에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바로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이제 환자 투약을 실시로 한 이 12개월차 데이터가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와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. 바로 이 바이엘 자회사 블루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블루락 같은 경우 2019년에 1조 3천억에 인수가 됐습니다. 이 뱀다 네프로셀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크게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무엇보다 일상 시작 전에 이 대규모 자금이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S바이오메딕스도 이 대규모 자금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함께 반영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있어서 이 S바이오메딕스가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이 뛰어난지 또 어떤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블루락 평가척도 점수가 13점 감소, 즉 테드 A9도 마이너스 13점 수준을 낸다 하면 현재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 이 가치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결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. 조금이라도 이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좀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현재 무엇보다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바로 이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이 기대감에 있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좀 체결이 좀 미루어지거나 좀 연장선이 길어질 경우에도 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S바이오메딕스 끝까지 파헤쳐 볼 예정이고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할때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의 지지라인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. 무엇보다 이때 딱 지지를 받고 주가가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래서 이 구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이 구간 때 좀 저항이 막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근데 이 구간도 좀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 오늘 모습을 다시 보면 여기 밑에서 딱 마감을 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일 이 구간에서 좀 주가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느냐라는 이 과정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구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투자 위험 종목에 딱지를 떼잖아요. 딱지를 떼는데 아직 투자 경고 딱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S바이오메딕스가 정말 갈 놈이면 그냥 쭉 가요. 이 주가 그냥 변동성 없이 그냥 쭉 가버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을 좀 거치다가 좀 움직임을 나타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주가가 거침없이 가버리게 된다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이제 저항 라인,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은 간을 좀 이팔이 나오게 될 시에는 우리가 1차 지지 라인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지가 돼 주었던 이 구간이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그 다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S바이오 메디스 같은 경우 이 차트를 크게 보셨을 때 잠시만요. 이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. 네, 현재 이 S바이오 메디스의 과거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 바로 움직임이 이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 좀 움직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. 즉, 이 S바이오 메딕스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이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개인이 지속적으로 물량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물량을 서서히 쌓아가고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 개인의 물량이 또 이탈이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물량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보다는 개인의 물량이 크게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상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근데 무엇보다 아까 1차, 2차 지지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현재 이 과거의 매물대, 매물 라인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이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 좀 받쳐줄 건데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, 이 하방 압력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시면 좋겠죠. 이상 이 S바이오메딕스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